안녕하세요. 퉁치이탈리아입니다. 분홍신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1부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레몬토프 발레단이라고 보리스 레몬토프가 운영하는 발레단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발레단이고 그 레몬토프라는 이 사람은 정말 예술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고로 예전에 그 앞부분에서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공작 부인이 자기 그 조카인 피키를 소개시켜 주려고 파티에 초대하잖아요. 그때 대화를 나눌 때 뭐라고 하냐면 그 레몬토프가 물어봅니다. 공작 부인한테 당신은 발레를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포에트리 오브 모션 어떤 움직임의 시 같은 거 시적 표현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상이다. 나한테 발레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정말 예술을 종교로 생각하는 이 주인공인 이 발레 단장인 어떻게 보면 주인공 같이 그렇게 부각이 되는 인물이죠. 레몬토프. 이 레몬토프 발레단에 이제 두 명의 신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이제 줄리안 크라스터라고 해서 그 젊은 그 작곡가 겸 지휘자고 이제 분홍신을 초연을 이제 지휘할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주인공 빅토리아 페이지, 여기서는 비키라고 불리죠. 이 젊은 무용수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발레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레오나드 마신이 분한 그리샤. 어떻게 보면 그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무대를 지도하는 안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 발레리나가 있겠죠. 발레리나는 여기서 이리나로 나오는 루드밀라 체리나가 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 주역 무용수는 여기서는 이반으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원래 본명은 이제 로버트 헬프만에서 그 호주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우리의 그 줄리앙이 너무 이제 그 의욕이 앞서가지고 1시간 일찍 오케스트라를 소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겠죠. 예, 막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 그런 이 뒤에 여기가 이제 청소기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씌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 뒤에 장면이 천을 씌워놓은 게 마치 일종의 그 무슨 물결 같아요. 그러니까 유령의 물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케스트라는 게 마찬가지로 제가 묘부인과 유령에서처럼 유령을 창조해내는 거 아닐까요? 오케스트라가. 아니면 이런 예술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저 안톤 월브룩이 여기는 우리 지휘자고요. 그래서 월브룩이 어떤 포지션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장, 저기서 저렇게 조명이 뒤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마치 조명 하나를 통해서 이런 빛의 부분이 마치 이런 유령들이 깨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저 의미가 은근히 저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저 자석에 덮여져 있는 천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자석의 장례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저 수많은 관객들이 이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관객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의 저편으로 떠나고 새로운 관객들로 채워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 자석들의 장례식,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뚫고 음악은 살아남는 거죠. 예술은 살아남는 거죠. 그 예술을 좋아했던 그 많은 사람은 저 공간을 채우면서 저렇게 이제 사라져 가는 거고요. 그 뒤에 그래도 남아있는 게 예술이고, 예술은 저 빈자리에 새롭게 채워지는 관객들을 에게 새로운 어떤 생각들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또 떠나보내고. 그래서 저는 보면 청소막이 나오고 이런 청소하는 부분도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죽음 뒤에 청소가 있고 새로운 새 생명을 이 공간에서 맞이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제가 너무 어두운가요?
네, 그리고 저 옆으로 트래블링이 쭉 가면서 저는 안톤 월브룩이 나오는 거가 되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렇게. 저는 그리고 그 뒤에 저렇게 한쪽에 어두움처럼 위치하고 있는 존재가 단장이라는 존재. 어떻게 보면 저 사람도 예술을 뒤에서 관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어둠 뒤에 서서 항상 보면 이 세계의 장례식을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장면, 영화 시작될 때도, 나올 때도 그렇잖아요. 막 처음에 연극 그 보러, 그때 불의 심장인가 그거 보러 했을 때도 그 교수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로지에 앉아 있고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서 남이 나를 못 보게 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숨어 있다기보다 그런 어떤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술 안에 자기 종교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은밀해야 되고 그만큼 자신을 가둬놓아야 되고 자신 안에 비밀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소하지만 저는 저런 장면들이 실질 내용보다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는 제 방식대로 어차피 뭐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보는 게 있겠죠. 자, 지금 좀 전에 그 LP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원래 이렇게 발레는 두 가지 스타일의 공연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보면 큰 장소에서는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를 하고 보통 이런 데는 아까는 LP를 틀었지만 어떤 무음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기계를 통해서 그리고 극장도 이게 머큐리 극장이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이제 백조의 호수 거기서 일부분을 이제 추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단장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이 장면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제 안톤 월브룩 우리의 그 레몬토프 단장이 와서 이 오페라단이란다. 이 발레단은 어떻게 보면 이 순회 공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이제 순회 공연을 위해서 이제 그 정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데려갈 수 있고 여기 앞에 서 있는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사람은 다 이제 발레리나들인 거죠. 그 중에 몇 명은 남아야 되고 몇 명은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순회 공연에. 그걸 위해서 이제 오는 거죠. 뽑혔을까요? 네, 뽑혔고요. 지금 잠깐 나오는 장면 제가 잘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오페라 갸르니에입니다. 좀 전에 조금 한번 돌려볼까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잘 잡았습니다. 지금 하고 바로 다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일단 남았어요. 요거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뽑혔습니다. 뽑혀서 너무나 지금 이제 기쁜 거예요. 그리고 뽑힌 거야. 오케이. 여기서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오페라, 네. 이제 진짜 잡혔네요. 네. 여기가 이제, 보면 그 파리에 오페라 드 파리 하면 하나는 바스티 극장이 있고 이게 바로 오페라 갸르니에입니다. 빨레 갸르니에라고 하는데 이 공간이 되게 아름다워요. 여기 근처에 메트로 지하철역이 오페라역 그 근처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빨레 갸르니에에서 파리에서 가장 고풍스러운 오페라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파리에서 공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제 왔습니다. 레몬토프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아니, 원래 그 발레 공연 분홍신도 너무 훌륭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이 공연 자체를 어떤 보는 즐거움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리허설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뭐 이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런 배치라든지 아름답습니다. 정말 음악하고 한쪽에서 이제 진짜 공연 못지않게 이런 걸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또 혼자만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고 저러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서 그 분홍신이라는 거를 작업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악보를 자네가 갖고 가서 좀 수정을 하게. 그래서도 이제 공연 리허설을 하는 거지. 공연해라. 네. 공연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I'm not interested in Borodska's form anymore. Nor in the form of any other prima ballerina who is imbecile. 지금 얘기합니다. 이제 이리나에 대해서 나 관심이 없다. 이리나가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막 환영해주고 하는데 유일하게 참석 안 한 사람이 레몬토프 단장입니다. 그래서 레몬토프 단장이 지금 이리나 춤추는 거 보고 저렇게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마디 하겠죠. 둘 다 가질 수 없어. 네, 이렇게 지금 우리의 비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키의 이 자세라든지 이 듣는 모습 이런 게 되게 인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비키의 어떤 영혼에 강력하게 각인을 시키려는 듯이 하고 비키는 그것을 좀 받아들여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네요. 그만큼 이 말의 파워가 강력한가 봅니다. 이제 그 파리에서 이제 모나코로 또 온 거예요. 그리고 모나코라는 도시 자체가 원래 발레루스에서 러시아 발레단이 해체되고 나서 이 모나코에서 새롭게 이제 그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모나코 그 발레 거기에 총 책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몬토프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의 그 뭐랄까 안무가 그리고 여기에 누굽니까 지휘자 에스몬드 나이트잖아요. 여기는 그리샤. 쭉 가볼게요. 지금은 이제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레몬토프가 이제는 호텔도 좋은데 묵게 하고요. 비키를. 그래서 비키를 데려오라고 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키가 너무 멋들어지게 드레스를 입고 가는 장면입니다. 예, 이걸 통해서 모나코도 구경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키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뭐 점심을 같이 하는 건가? 그래서 나름 멋을 내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비키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계단이 저렇게 예사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계단을 오르는 장면이 저렇게 길게 비춰진다는 거. 그래서 2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단이 있고 바로 어떤 공간이 있겠구나 하고 어떤 그런 표정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또 문이 있고 그리고 엄청 원초적인 듯한 그런 계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엄청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저는 이 장면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 예, 치프레소, 예, 이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마치 미로처럼 저렇게 연결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냐면요. 제일 처음에 계단을 이렇게 올라섰을 때는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계단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무용수로서 가야 될 길인데 그 정도만 가면 그 앞이 있을 것 같고 마치 지금 레몬토프를 만날 것 같았는데 거기에 완전히 원초적인 그런 어떤 올라가는 정돈도 안 된 그런 것을 통과해서 또 이런 미로 같은 사이프러스가 있는 이런 쪽을 갖다 지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그 정말 위대한 예술가,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 거쳐갈 난관 같은 거, 복잡한 그런 어떤 상황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대신해 준다고 생각해요. 계단을 오른다는 거, 느낌부터 해서 이런 공간의 연출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마치 미로를 헤매는 듯한, 그리고 또 기둥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저 기둥 자체가 아주 여러 가지 그 세월의 흔적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 정도의 헌신과 자기 스스로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어떤 고통의 흔적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왔는데 저기 누가 있습니까? 저렇게 아주 보시면, You look dressed up for a conference? 네, Well, is it a conference, huh? Yes. 네, 저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Lermontov, when I got your 앉아 있죠. 그리고 분위기가 다 아주 뭔가 예술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소 같습니다. But there's one thing I must tell you at once. My belief in your possibility.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요번에 분홍신 너가 주역을 맡게 된다. 그렇지만 나는 그거를 너를 추천을 했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도 너의 능력을 믿고 있지 못하다 하면서 will. 여러 가지, 네, 그래서 둘은 이제 The red shoes. 우리 같은 거네 하면서 이제 그 같은 미래를 보는 거죠.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제 분홍신 신을 고르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레몬토프가 그냥 결정을 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홍신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들, 좌측에 이반이잖아요. 이반 남자 파트너고 보면서 앉아 Why 있고요. don't you tell 그래서 아직은 이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하는 her to 겁니다. know if Ivan Ivanovich 못해서. 그리고 박자 같은 경우에도 그 지휘하는 줄리앙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줄리앙이 빠르게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같이 따라 못한다고 막 그렇게 질책하는 서로 간의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저 공간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치 처음에는 침실 같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리허설 장면을 보고 있는 건데, 저기서 저 커튼이랄까, 저런 부분하고, 이런 게 순간적으로 침실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어떤 느낌인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 저렇게 살랑살랑 불어대는 커튼의 저런 부분도 about a chance on a KRS. But I tell you, they won't wait till the end. They applaud and 아주 뭐랄까, 이 장면이 되게 좀 여유롭고, 그 다음에 그 예술에 정말로 폭 들어가서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편안함, 예술을 정말 마주했을 때의 그런 어떤 환희, 이런 거를 갖다 아주 조용하게 저 커튼 너머로 불어오는 미풍 같은 바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아까보다는 훨씬 따뜻해진 저런 시선들하고, come. 저게 어떻게 보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인 거죠. 네. Okay. 네. 드디어 레몬토프 시작했습니다. 이 브로셔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보세요. 빅토리아 페이지. 이러면 설명이 돼요. 줄리안 크라스터 작곡가, 그리샤 루보프 안무가. 이거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네요. 이제는 이제 레드 슈즈로 가야죠. 네, 지금 장면은 어떤 장면 너무 좋아하죠? 박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맞출게. Good luck. 보셨다고 하시면 되겠죠? 한번 맞춰볼게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Good luck. 굴락 전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What do you think?
네, 이번엔 됐어요. Good luck. Good luck. 아, Vicky. Vicky. Dance whatever tempo you like. I'll follow you. 네, 저렇게. 제가 보면 저게 뒷부분에 있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끊었을 건데,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연은 시작이 되는 거죠. 공연 시작 장면 너무 괜찮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게 그리샤죠. 그리샤가 이제 저 분홍신을 분홍신을 파는 가게, 자기가 직접 분홍신을 만들었겠죠, 그럼. 자, 저렇게 분홍신이 등장하면서 예, 무대가 시작이 됩니다. 저렇게. 그리고 계속 그 조명이 따라가죠, 주인공을. 그래서 예, 드디어 나타나고요. 저렇게 따라가죠, 그죠? 주인공을. 제가 저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참, 분홍신 줄거리는 아시죠? 분홍신은 결국 저 안데르센 동화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분홍신은 이제 지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사람은 사람이니까 지치겠죠? 그래서 분홍신은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그 들판에도 그리고 저 어둠이 드리운 저 어디야 밤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모든 공간에도 그렇게 춤을 추고 다니니까 결국은 그 분홍신을 신은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지쳐서. 그 분홍신의 열정에 못 이겨서 죽는 거죠. 네, 넘어가 볼까요? 이게 장면이 되게 길어요. 이거를 그냥 감상만 해도, 이제 아까보다는 좀 더 이제 심각해지죠. 분홍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분홍신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홍신을 신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술에 자기의 그 모든 거를 빼앗기고 예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무수한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쌓여지고 그리고 새롭게 그 분홍신을 신을 사람을 예술은 찾겠죠. 결국 그 분홍신을 신은 사람들은 예술을 좋아하는 예술가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사라지고 분홍신, 예술 그 자체는 영원히 남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분홍신을 신을 사람한테 영감을 주겠죠. 네. 점점 연출은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연출입니다. 그죠? 저는 여기서 제일 그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났나 봐요. 막 바다 같은 장면을 걸쳐서 벌써 와버렸네요. 네, 이 장면은 제가 그 영화로 직접 감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죽음 부분에 왔네요. 마치 죽음의 장례식을 하듯이. 네. 저기서 본인의 그 파트너인 이반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 신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네. 저 칼이라는 거는, 저 분홍신을 제거해야 되는 걸 상징하죠. 그리고 결국은 저 불금. 하고, 네,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 분홍신을 가져왔던 것처럼 분홍신을 꺼내놓고 무대 앞으로 분홍신을 내밀고 끝나는 겁니다.
네. 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못 보여드렸네요. 일종의 그런 상징이 있죠. 강과 바다를 넘어서 이렇게도 계속해서 춤추는 그런 장면이 되게 아름다운데, 보시거나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분홍신 이 부분을 보면 참, 만약에 이거를 발레를 있는 그대로 다큐멘터리 식으로 카메라를 갖고 찍는 거하고요. 이 장면들을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영화적인 연출의 장면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앞에 어떤 지금 이 보이는 이 류보프 자기 이 분홍신을 만든 사람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좀 경악을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그 지휘를 하고 있는 자기 나중에 남편이 될 줄리앙의 모습이 거기 겹쳐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 발레 단장 어, 레몬토프의 모습이 겹쳐지고 거기에 공포를 느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춤추다가 그거는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술이잖아요. 예술 앞에서의 어떤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본인이 결국은 자기 남편이 될 줄리앙하고 그 다음에 레몬토프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분홍신과 맞닥뜨리는 그런 운명 같은 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잡지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연출은 영화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오버랩이 가능하니까. 그게 일반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그냥 발레를 찍는 거가 아니고 이거는 연출이 돼 있는 영화적인 그런 어떤 발레니까 더 그런 느낌이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대단히 20분의 정수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영화를 직접 관람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자주 등장할걸요, 그래도. 네. 예전부터 EBS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고요. 성공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 공간.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연습을 하러 나온 겁니다. 이제는 반응이 다른 거죠. 너무, 너무 이제 잘하는 거죠. Monsieur Dimitri? No, Miss Page has still not come in. 그리고 이제, Monsieur Rat...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장면은,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역으로 이제 성공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 춤도 추고 저 춤도 추고 화려한 곳가게. 저게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화려한 가게 La Boutique Fantastique. 그러면 저게 오토리노 레스피 이태리 작곡가죠. 네, 볼까요? Monsieur Dimitri? No, Miss Page has still not come in. 그래서 페이지 씨가 없고 이제 이 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류보프의 생일이에요. 생일 때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저거 너무 저 와인 병 한번 보세요. 저 몇 리터일까요? 저거 아마 나부코 도노조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매그넘도 있고 더블 매그넘도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그 와인병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저거는 초대형 용량이에요. 네,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심지어 우리의 단장까지 나타난 거예요. 레몬토프 단장까지 처음으로 거의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나타났는데 본인이 찾던 사람이 없습니다. 누굴까요? 본인이 찾던 사람이 없습니다. 없네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없네요. The great Miss... No, I can't say I do. Why should you? You're a busy man. 네. 아직도 모릅니다. 왜 없는지. And Juliet? 네. 둘이 따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이 장면도 아름답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앞에 모나코 앞이 어디예요? 지중해죠. 메디테라네를 보면서 이렇게 마차 안에서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Yes.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레몬토프가 이 줄리앙을 막 형편없다고 하면서 쫓아낼 구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줄리앙은 화가 났습니다. 당장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샤도 나도 당신 못 참겠다고 그리샤 역시도 등을 집니다. 저렇게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차에서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레몬토프 단장과 저기 보세요. 저기 또 한 번 기차에서 탔을 때 뒤에 저 뭐라 그럴까 저 안개 같은 그 가스 보셨습니까? There's only 3 minutes. 저렇게 May I suggest, Miss Page, that such matters do not permit. 계속해서 이런 거는 심상치 않은 I 거거든요. thought once, Mr. Lermontov, that there would be no room in my life for anything but dancing. You think so again, my dear. But if Julian goes, I shall go too. 네,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이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리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리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리나를 만나는 것처럼 해달라고. 그러니까 개선문이 나오는 거 보면 이리나는 파리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리나를 다시 주역으로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리나는 어떤 인물이에요? 이렇게 자기 그 예술을 떠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리나 같은 그런 식의 예술적인 그 부분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의 그 레몬토프 단장처럼 예술과 다른 거에 같이 그 가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을 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리나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지가 온 겁니다. 누구한테 편지가 왔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가 온 거죠. 그 누가 비키가 누구한테 그리샤한테도 했고 뭐 여러 명한테 했는데 그리샤가 편지를 남겨주면서 이거 비키가 나한테 한 편지인데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키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밤에 무언가에 끌려서 밤에 예술가인 줄리앙은 피아노를 저렇게 치고 피아노를 칠 때 본인은 이 장면 되게 아름답습니다. 남편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저기에서 그 자기의 토슈즈를 저렇게 잡고 무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그리움이 있는 거죠. 네, 저 부분을 아름답게 바라보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저기에 이렇게 그 남아야 되나 그런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몬토프는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비키한테. 그런데 누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공작 부인하고 공작 부인이 여기 모나코에 올 거고 그때 비키도 잠깐 휴가 내서 잠깐 올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편지를 찢어버리고 비키를 만날 이게 그 장면입니다. 편지가 필요 없겠죠? 비키가 오는 거죠. 저런 장면 보면 기차가 오는데 기차가 어떤 느낌입니까? 무시무시하게 저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 그런 화사한 분위기와 엄청나게 대조가 되는 색감으로 정면으로 질주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빅키가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또 만납니다. Waiting for you, of course. Won't you sit down? 그래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그 남편인 줄리앙은 자기의 그 작품, 오케스트라 작품 초연을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키는 여기 어디야? 모나코에 온 겁니다. I do. 근데 비키가 Put on the red shoes, Vicky, and dance for us again. 저 장면 꽤 매력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페이지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저 때는 기차에 앉아서 살랑살랑살랑 하면서 뭔가 새로운 미래가, 근데 본인의 남편의 그 연주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When produced at Monte Carlo last year with the ballet Lermontov, but has not yet been seen in this country. Must have gone wrong, I'm afraid. I think somebody's going to make an announcement. Ladies and gentlemen, I regret to announce that Mr. Julian Craster, the composer, who was to conduct his own opera, 지금 자신의 오페라를 지휘하기로 해서 지금 생방송이 나가는 중인데 자기의 남편인 줄리안 크리스터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지휘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바로 보니까 Down from London, 문 앞에 자기 남편이 있는 겁니다. 런던에서 여기로 오면서 설마 너가 여기서 공연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wondered if I'd find you. 예, 갈등이 The 시작됩니다. train going for Paris at 8 o'clock. We'll be on it together. 이제 둘의 부분이 3의 부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도 되게 멋진 연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 속으로 해서 그 안톤 월브루, 레몬터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누굽니까? 남편 줄리안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구도 자체도 완전히, 거울 자체도 완전히 일그러져 있잖아요, 옆으로. 해서 극단적인 어떤 대칭이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Got to give me a little. 네,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 달라고 하고, He's dancing. Vicky, you can dance any...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서 출 수 있다. Never. 이런 인간하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줄리안 자체는. For a chance to win a bet. 그리고 중간에 내민 저 분홍신하고부터, 네, 이런 구도. 완전히 내려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구도죠. 네, 중간중간에 보이는 저 빨간색의 색감들. Never. 이거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저작권을 걸리는 거 아닌가. 비키 어떻게 출까요? All waiting for you. Sorrow will pass, believe me. Life is unimportant. 네. 저 뒤에 커튼이 살랑거리는 저 공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밝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서는 극단적인 어두움을 느끼게 해주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있다가 연결되는. 그리고 뭔가 갑자기 자신 안에서 요동칩니다. 그리고 저주가 누가 지휘를 합니까? 누구야? 에스몬드 나이트가 대신 지휘를 하는 거죠. 누구 대신? 줄리앙 대신. 그런데 완전히 박자 자체고 이게 미친 듯이 요동을 칩니다. 이런 부분. 네.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옵니다. 기차 소리가 들리고요. 네.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장면은 너무나 긴박함을 잘 표현한 장면이죠.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처음 영화 시작했을 때 그 둘이 기대고 있을 때 뒤를 보고 있을 때 그 안개처럼 그 기차 소리가 들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설정 안에 이런 증폭을 위해서 그 준비된 장면이었던 거죠. 마지막에 이 부분 너무, 예. 그리고